7월 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닷 올린 휴미라 대전. 휴미라 전세계 시장 규모 3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장 규모가 엄청나죠. 그러니 미디어에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30조 중에 24조, 25조가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여기 대전이 펼쳐진다는 거죠. 원가 경쟁력, 수율, 그리고 직판, 그리고 뭐 PBM사의 등재, 고농도이냐, 그리고 상호 교환성, 교차 처방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등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PBM사에 등재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점유율 확장하는 데 굉장히 의미를 갖겠죠. 3위사는 결정이 됐죠. 옵티멈 RX는요. 나머지 두 개사, 그 중에 하나가 등재되길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램버스님께서 정말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셀 동행에 램버스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전에 램버스님의 셀트리온 소액 주주 쉼터, 램버스님이 리더시고요. 여기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데요. 여기 가시면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자료를 다 공유를 시키면서 리딩을 해주시겠죠? 네이버에다가 셀트리온 소액 주주 램버스님이라고 이거 안 쳐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 램버스님 딱 치시면 셀트리온 소액 주주 쉼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램버스님, 리더 램버스 나오시죠? 가서 오늘 언급드렸던 내용을 다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BM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PBM의 의사결정. 자, 그러면서 핵심만 좀 볼게요. PBM의 등재 의약품 결정 기준은 의약품의 검증된 안정성과 유효성이다. 안정성과 효능이다. 높은 품질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생산 선비와 콜드체인과 이런 부분에 의약품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중요하겠죠. 생산 캐파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재빠르게 계속 밀리지 않고 재고를 갖고 있는지, 공급 능력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제품, 고농도이냐,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느냐, 그 다음에 의약품 사용의 편의성 및 보편성이 있느냐. 자, 이 이유를 언급하고 있고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떤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킬지 결정한다면은 PBM사들과의 계약 드럭을 바탕으로 해서 보험사와 협의, 계약을 통해서 보험 플랜에 선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핵심은요. 일단은 바이오시밀러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러면서 주요 PBM사의 선호의약품 목록 등재 현황을 쭉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특히 강조될 점은 교차 처방인데 교차 임상, 의약품의 안정성, 효능, 공급 안정성이 가장 우선인 기준인 상황에서 처방 의사들에게 신뢰도를 주고 불가피한 공급 차질 시에도 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제품이 단연 선택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품질 관리, 재고, 생산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SCM 관리, FDA와의 품질 관리에 경험이 많은 대형사, 리얼 월드 데이터를 보유하고 직접 판매하거나 수율 개선으로 내부 마진을 제고하고 낮은 약가를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은 협상에 더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다. 여기서 삼바하고 유플라이마와 하드리마만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다수의 2세대 바이오시밀러 출시 경험이 있다. 고농도, 저농도 모두 보유하여 교차 처방 임상 중이다. 자, 이거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플라이마는 셀트리온은 고농도입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이 늦었다고 말하고 있죠. 저농도가 다수이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 글로벌 파이 제품 매중 비중이 8대2 이상이다. 고농도가 80% 이상, 저농도는 20% 미만.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자, 고농도를 보유하고 교차 처방 임상 중이고요. 유럽 리얼 월드 데이터 일부 보유하였다. 품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안정적인 품질 공급망을 보유하였다. 자체 생산 설비 보유로 적극적인 수율로 원가 개선이 가능하다. 직판으로 이익률을 제고 가능하다. 자, 이거를 또 약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직판의 첫 케이스. 대형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경험으로 판매 경쟁의 부담이다. 판매 인프라 공격적 마케팅 시 부족한 내부 인프라로 신규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다. 자, 결국 직판 반드시 넘어야만 될 우리의 목표 타겟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요. 그렇게
빠른 의사결정과 3사병과 대형 M&A와 미국 시장의 직판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 서정준 회장의 또한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삼바를 볼게요. 셀트리온과 비슷해요. 2세대 바이오시밀러 출시 경험, 리얼 월드 데이터 보유, 품질 관리도에 대한 이해가 높고 비슷하고요. 이게 단점이에요. 직판사가 없어서 직판을 안 하기 때문에 판매사인 오관원과 이익 분배로 공격적인 리베이트 할인 설정 부담이 있다. 직판이 아니므로 마케팅 등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성, 적시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 말을 아시겠죠? 결국 직판을 해야 됩니다. 원가 경쟁력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선 직판,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두 번째 물결이 열렸습니다. 그렇기에 셀트리온 서정준 회장이 구둣발을 찔끔 물고 계속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직판망을 깔아왔던 것이죠. 이제 유럽에서는 전 제품까지 확대가 됐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그젤마를 시작으로. 자, 배그젤마 낙찰 소식. 그러면서 램버스님이 자료를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유럽연합의 온라인 조달 관보인 테드에서 6월 30일자 배그젤마 계약 낙찰 공고가 한 건 확인되었네요. 낙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첨부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배그젤마, 셀트리온 나오고요. 금액 나오고요. 자, 이거 자료도 홈페이지도 계속 제기해줬고요. 여기 보면 베발시주마, 배그젤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진짜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6029 유로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1억 조금 안 돼요. 이게 이제 처음 초도 물량이니까 이게 초도가 아니라 한 건, 그러니까 한 건이니까 건수니까 건수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계속돼서 성장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배그젤마가 성장 소식이 나오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PBM 시장이 벌써 닫혀간다? 노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중 앱비와 가장 먼저 합의한 암제는 지난 1월 암제 베타를 출시하였고 옵티멈 RS에 등재가 되었다. 옵티멈 RS는 작년 11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오리지널 외 3개 품목 정도한 것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지난 6월 23일 베링거 인결엠의 실태조 산도주의 하이리 모듈을 7월 1일부로 사범사의 선호의약품에 추가 등재할 것을 발표하며 바이오시밀러 커버리지 확대를 발표했다. 이번 옵티멈 RX의 발표로 주요 PBM 3사 중 한 곳의 사범사 시장의 10%가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다소 이른 판단이라 볼 수 있다. 대형 PBM 3사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재에 있어 기존의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지속적인 PBM 리베이트의 대비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의 팽담에 따라 고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옵티멈 RS는 6월 23일 추가 2개 품목 등재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도 추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적극적인 등재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도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CVS는 정례 포럼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 웨비나를 개최해서 웹세미나입니다.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등 초기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적용될 포뮬러리 등재 불발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 기회는 열려있다. 물론 포뮬러리의 인클루전 또는 이것이 까다롭고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초 등재 기회에 빠르게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차후 PBM의 연간 포뮬러리가 정기 업데이트가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발표되어서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이를 타겟으로 5월에서 8월 PBM과의 포뮬러 리비전 협상 또는 신규 계약 검토를 진행하므로 올해 하반기 등재를 놓치더라도 2024년 연간 포뮬러 협상에 매진하는 것도 하나의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왔다. 이번에 꼭 등재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PBM사의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3개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여기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핵심은 암젠의 암제비타가 옵티멈 RS에 등재가 됐고 6월 23일 날 바로 베링거 인결엠의 실태조와 산도주의 하이리무즈가 등재가 됐죠. 그래서 옵티멈 RS에는 탈락한 거다 그랬는데 밑에 보면 옵티멈 RS는 6월 23일 추가 2개 품목 등재를 발표하는 보도 자료에서도
그럼 3개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적극적인 등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 그래서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감지가 된다. 흐름이 말입니다. 추가적으로도 또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잡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그리고 램시마 SC가 올해 10월 신약으로 허가를 받죠. 하반기에 몰려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 성장 기반위에서 헬스케어랑 공급계약 소식 나쁘지 않았다. 추정치 대비 300억 적은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3분기, 4분기 나올 실적을 봐가면서 성장 프로테이지가 증명이 된다면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